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회귀분석, 리그레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까지는 그룹 간의 차이 분석에 대해서 t테스트와 아노바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룹 간 차이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관계 검정, 그 중에서 우리 회귀분석, 상관분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릴레이션은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보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리그레션, 회귀분석은 두 개의 관계에서 하나가 우리 원인 변수고요. 나머지 하나는 결과 변수로 우리가 정해졌을 때 독립 변수, 원인 변수가 하나만큼 변할 때 결과 변수는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보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코릴레이션 상관분석에서 상관관계는 두 변수가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개념이고요. 리그레션은 하나의 변수가 원인이고 하나의 변수가 결과인 인과관계를 검증해주는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리그레션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결과값을 예측해주는 예측 모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변수들 간의 관계가 서로 상대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주고받는지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사용할 때 하나의 리그레션, 즉 하나의 회귀 분석을 가지고 어떨 때는 예측 모형으로 사용하고 어떨 때는 설명 모형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인데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제일 마지막에 결과 변수가 연속 변수가 아니고 A 또는 B인 경우, 이거를 우리가 분류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분류 모형으로 설명을 할 때 그때 쓰는 방법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도 우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상관분석 또는 상관관계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형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리그레션 예측 모형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먼저 상관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변수가 관계가 있을 때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그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 관계 중에서 원인과 결과가 나중에 정해지면 인과관계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상관분석하고 회귀 분석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먼저 상관관계가 먼저고요. 상관관계가 있으면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인과관계가 있으면 상관관계가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먼저 이 모형을 가지고 상관관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과관계로 연결해주는 회귀 분석까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이 최종 결정 변수고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가격을 예측하는 미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제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변수는 연속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속 변수, 즉 수치형 변수와 수치형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범주형 변수도 이렇게 독립 변수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집어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면적부터 면적 2층 면적, 1층 면적 요거까지는 우리가 수치형 변수고요. 주거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에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범주형 데이터는 원핫 엔코딩이라 그래서 이 값을 그냥 넣으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1, 2, 3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0, 0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베이스먼트가 되고요. 듀플렉스는 1, 0 그죠? 그 다음에 기타는 0,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우리 뒤에서 이제 잠오비를 배울 텐데 잠오비에서는 이거를 자동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SPSS에서는 이거를 자동 세팅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 세팅을 안 해주고 이거를 우리가 원핫 엔코딩으로 일일이 코딩을 변경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잠오비에서는 이거를 자동으로 원핫 엔코딩으로 바꿔주고요. R이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다른 패키지들도 이렇게 원핫 엔코딩으로 바꿔주는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이렇게 더미 변수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죠. 더미 변수는 0과 1로만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과 1로 이렇게 해주게 돼요. 자, 하나를 베이스로 놓고 봅니다. 얘가 베이스먼트로 놓고 나머지를 비교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판매 조건은 보증 증서가 0이고요. 신규 건물이 1로 이렇게 인코딩이 될 겁니다. 나중에 자동으로요.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0, 하나는 1로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3개 이상 되면, 3개가 되면 베이스먼트가 0, 10, 01 이렇게 세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정의입니다. 자, 아까 전에 나온 것 중에서 먼저 가격하고 면적하고가 서로 관계가 있는지 처음에는 가격하고 면적의 원인과 결과 즉 어떤 게 선행 변수고 어떤 게 결과 변수인지 우리가 보기 전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먼저 보고 뒤에 가서 우리 인과관계인 리그레션을 또 추가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적하고 가격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데요. 가설 검정에 보면 이 상관계수, 이 둘 사이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계수라고 하는데 상관계수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 계수가 0이다 라고 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귀무가설은 관계가 없으니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입니다. 대립가설입니다. 대립가설은 관계가 있으니까 1이 돼야 되겠죠. 0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어떤 관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얼마만큼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상관계수 또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관관계는 두 개의 연속 변수 사이의 관계성을 나타내 주는데요. 이 두 개가 상호 의존적일 때,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변수 간에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한쪽이 원인과 결과 이렇게 나오면은 인과관계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상관관계 다음에 인과관계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으면 상관관계가 있는데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 건 또 아니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둘 사이의 변수가 선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선형성 하나의 직선으로 우리가 그 관계를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변수 간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변수를 통해서 다른 변수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예측하거나 설명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가 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쌍으로 순서쌍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간에 수학, 산수 수학을 배울 때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거랑 많이 연관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 면적과 가격 간의 관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는 야구 선수가 홈런을 많이 치면 연봉이 많이 받는 건지, 그 다음에 광고비를 얼마만큼 지출해야 매출액이 얼마만큼 오르는지, 그 다음에 부모의 키하고 자녀의 키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관계성을 볼 때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볼 때 가장 좋은 거는 그림으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런 모는 종이에다가 그래프를 찍어 봤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산점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데 축을 두 개로 두고요. 그래요. 보통 우리가 X축, Y축이라고 하죠. 근데 X축, Y축 하면 Y축이 결과기 때문에 Y축으로 바뀌면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관관계 분석은 두 개의 변수가 동등한 입장으로 되기 때문에 X1, X2 똑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X1, X2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적이 X1이고요. 하나의 변수고요. 가격이 또 다른 변수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X1과 X2로 놓고 봤을 때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에 이렇게 점수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값을 하나를 찍어주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찍어주면 점들이 찍히겠죠. 이 점들을 우리가 산점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산점도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결과가 눈으로 보는데 항상 통계는 수학적인 값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공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이라고 하면 우리 배웠죠. 이미 분산,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을 할 때 배웠습니다.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라고 하는 건데 공분산은 같은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한쪽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다. 즉 같이 같은 방향으로 여기는 X1만큼 뭐 5개 떨어져 있고 X2만큼 뭐 5개 떨어져 있다. 같이 변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하는 거 보려고 하면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점은 항상 평균이 됩니다. 우리 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1의 평균, 이쪽에 평균을 하나를 정해서 이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Y만큼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분산을 할 때 배웠죠. 네, 그런데 여기는 자성을 안 해주는 게 얘도 얘하고 곱해주면 우리가 방향성을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갖게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성을 안 해주고 원래 값을 곱해주는 형식을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X의 편차와 Y의 편차 또는 X2의 편차, 이 두 개의 편차를 곱해주고요. 이 곱해준 거에 대한 전체의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집단보다는 샘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죠. 자, 뒤에 이 수식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림으로 표시해 주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림으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분산은 척도 단위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된 값을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자, 상관계수는 이 공분산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상관계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관계수 하기 전에 먼저 공분산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값이 3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3개가 있으면 면적 9, 11, 7 정도 면적이 있으면 가격이 이만큼 변한다. 이렇게 3가지 값이 있다고 해봅시다. 9일 때 140, 11일 때 170, 7일 때 100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데요. 자, 이 면적하고 가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방향성 또는 분산을 이용해서 변화량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 그랬죠. 자, 변화량을 볼 때 평균을 가지고 먼저 가장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의 평균은 9입니다. 여기 파란색이 평균입니다. 가격은 136.7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9, 가격은 136.9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이 점으로부터 평균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공분산은 X1의 자기 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그죠? 그래서 9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9하고 140은 공분산이 어떻게 되냐면 9에서 9를 빼주니까 0이 되겠죠. 140에서 빼주면 요 값이 있는데 곱해주면 항상 0이 있으면 0으로 나오죠. 그래서 얘는 변화량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량이 없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요 값은 평균으로부터 x축으로 2만큼 떨어져 있고요. y축으로 33만큼 요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뭐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개념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요 값을 보면 이 둘 사이의 변화량을 보면 우리가 66.7만큼의 변화량을 갖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x와 y 값을 곱해주기 때문에 자승의 개념하고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값이 있기 때문에 x 값의 곱, y 값의 곱해서 이렇게 값이 이만큼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산의 개념은 보는데 x의 분산과 y의 분산을 곱해준 분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 있는 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고요. 여기도 마이너스인데 여기 있지만 마이너스니까 곱해주면 플러스가 나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요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자승을 안 해주고 이 원래 척도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73.3만큼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이 세 개의 데이터가 얼마만큼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면적과 가격의 연관성을 숫자로 표시해 주면 변화량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평균을 내야 되니까 다 곱해줘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70만큼 변화량이 생겼다.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x의 변화량, 즉 x의 변화량들을 다 보시면 이거의 x의 변화량, 얘의 x의 변화량, 얘의 x의 변화량을 해보면 즉 면적은 분산이 4만큼 됩니다. 이거 실제로 해보면 평균이 9고요. 분산이 4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y의 변화량을 보면 요만큼 나오고요. 이게 y의 분산입니다. 평균이고요. 분산이고요. 표준 편차가 아니고 분산입니다. 분산의 개념으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이 둘 사이의 공분산은 70입니다. 자, 공분산은 똑같죠. 그죠? x, y가 서로 같은 거니까 이 둘 사이는 각각의 원래 값의 분산이지만 공분산은 이 둘 사이에 같은 변화량을 보는 거니까 이쪽하고 이쪽은 서로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40, 70, 70 이렇게 나옵니다. 자, 됐죠? 자, 이거를 공분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분산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척도에 따라서, 즉 한쪽은 여기는 값이 작죠. 10단이고요. 1단이고요. 얘는 100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값이 편차가 심하게 돼요. 그래서 한쪽은 요만큼 값이 작은데 한쪽은 값이 크죠. 자, 그래서 얘를 표준화시킵니다. 표준화시키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렇게 표준화시키면 값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수식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이렇게 우리가 반 공분산이 있는데 이 공분산을 x의 분산과 y의 분산으로 이렇게 각각 나눠주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y의 공분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같은 변화량인데 x로 표준화시켜주고 x의 편차로 y의 편차로 또 표준화시켜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공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공식이 뭘 의미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분산이라 그랬습니다. 공분산.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같이 곱해서 x와 x2 또는 x와 y가 얼마만큼 같이 변하는지, 공분산의 말은 같이 변하는 변화량이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하나의 수치로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표준화 시켜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0과 1로 바뀌게 되면서 정확하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공분사는 하나의 값이 단위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x가 더 큰지 y가 더 큰지 또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기가 참 막막해요. 그런데 상관계수로 해주게 되면 모든 변수들의 값이 0과 1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더 크다 작다를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0과 1로 바꿔주는데 중요한 거는 또 하나는 상관계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값을 갖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값을 동시에 가져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변하면, 즉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쪽도 증가한다? 그러면 플러스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이 증가할 때 다른 쪽도 증가하면 플러스고요. 한쪽이 감소할 때 다른 쪽도 같이 감소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면 다 얘도 플러스고 얘쪽도 플러스예요. 자, 이거를 플러스 관계라고 하고요. 자, 한쪽이 증가할 때 한쪽이 감소하면 여기가 나오겠죠. 또 한쪽이 증가할 때 또 다른 쪽도 감소하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띠면 이렇게 감소한다, 이렇게 증가한다 라고 되는데,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해 주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0, 그 다음에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건데, 이 0은 중요한 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기준점이 됩니다. 0이라는 말은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고, 플러스 1은 아주 긍정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다. 마이너스 1은 부정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봤던 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지금 136이 나와 있는데 표준화 시키면 이 값이 뭘로 바뀌냐면 0으로 바뀝니다. 평균이 0, 얘도 0으로 바뀝니다. 자, 표준화 시켜주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 시켜주면 0과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표준화된 값으로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공식을, 이 공식이 있죠? 이 공식은 모르셔도 되고 이렇게 표준화 시키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가 1로 바뀌고요. 얘도 1로 바뀝니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 1 이렇게 표준화되면 값이 조정이 돼서 이 상관계수가 0과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분포를 보면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우상향으로 보이는 이런 전체 이런 모양이 방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흩어진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선형성 얼마나 직선에 가까우냐라고 보는 게 상관계수의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선을 하나 그려보면 이 직선에 데이터가 바짝 붙어 있죠. 즉 모양이 이렇게 직선에 가까운 모양이 될수록 여기 관계가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직선에 가깝다는 말은 뭐냐면 변화량이 거의 일정하게 간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상관관계는 다양한 모양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계가 값이 높으면 직선에 거의 붙어 있죠. 거의 직선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선으로부터 데이터가 많이 흩어져 있으면, 자, 흩어진 정도입니다. 이 선형성이라는 거는 많이 직선에 관련돼서 많이 모여 있느냐 아니면 많이 흩어져 있느냐 이걸 보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면적 점선을 보면 점선이 이렇게 직선에 가깝게 붙어 있으면 상관관계가 높다.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계가 줄어들고, 자, 이렇게 직선을 통해서 직선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으면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x가 하나 변화할 때 y가 어떤 방향성이 없이 자기 맘대로 변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이 변화할 때 다른 한쪽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상관관계가 0일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같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거를 그림으로 표시해주면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됩니다. 데이터가 동그란 모양으로 흩어져 있고요. 예측성이 높으면 가깝게 어떤 하나의 일정에 우리가 가상의 직선을 구하면 이 직선에 밀접하게 모여있는 형태로 이렇게 모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선형성을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같이 우상향으로 가게 되면 한쪽이 증가할 때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같이 감소하고, 즉 플러스라는 말은 방향성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증가할 때 증가하고 감소할 때 다 같이 감소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한쪽이 증가할 때 한쪽이 감소하는 거고요. 또 이쪽이 증가할 때 감소하면 반대쪽은 또 증가하고, 이런 관계가 나와서 우하향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성을 의미하고요. 요 값은 이렇게 직선에, 즉 선형성에 얼마나 선형성을 띠느냐를 보는 게 요 수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게 상관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모양이 있습니다. 요런 모양은 직선이 아니고 요런 모양을 갖죠. 그래서 어떤 관계는 보여집니다. 관계가 보여지는데 요런 관계는 직선의 모형이 아니고 약간의 곡선의 모형,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학 시간에 배웠던 X자승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X자승이겠네요. 자, 이런 모양이 띄면 직선이 아니죠. 그래서 상관관계는 0입니다. 자, 일종의 어떤 관계가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 관계가 있다 그래서 다 상관계수는 아니에요. 상관계수는 이 관계가 직선의 형태를 보여질 때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면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관계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데이터들의 선형성, 직선, 같은 방향성, 같은 변화량, 이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하는 면적하고 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찍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그죠? 요거는 공분산. 원래 실제 값들을 그냥 다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값들이 크게 나오죠. 자, 그런데 요런 공분산의 값들을 상관계수로 바꿔주면 0, 0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 값들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분산은 우리가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분산에 대해서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상관계수를 하기 위해 앞에 상관계수를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로 그냥 공분산을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상관계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0.895라는 거는 거의 직선에 가깝게, 지금 보시면 직선에 가깝게 이 데이터들이 서로 모여 있다. 그죠? 오밀조밀하게 쭉 직선 형태로 모여 있다. 많이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거를 상관계수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상관계수를 구하는데 상관계수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계 분석을 해줘야 되죠. 이 값이 0이냐? 라고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우리가 0.85니까 1에 가깝죠. 1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0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통계에서는 항상 확률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값이 자 0을 중심으로 해서 0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게 1에 가깝게 멀어지겠죠. 그죠? 당연히 0에서부터 떨어지는데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렇게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보통 0에서 0.1 정도 사이 값이 들어오면 0에 가깝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0.1 그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면 안 되죠. 항상 수치를 가지고 통계적인 확률을 가지고 얘가 0이냐 0이지 않는지를 검증해 줘야 됩니다. 자, 0.8955는 0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21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1.96이죠. 1.96만큼 요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2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0이 아닙니다. 따라서 2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요 유의 확률 값으로 보면 얘는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입니다. 자,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요 값이 요만큼 있다는 말입니다. 0.89니까 이쪽이 되겠네요. 이쪽이 플러스 1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1쪽이니까 거의 플러스 1에 가깝다. 즉 0.859는 0이 아니다. 자, 따라서 상관계수 이 0.859는 의미가 있다.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상관계수는 상관계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가설을 봤습니다. 상관계수가 얘가 0일까? 0이지 않을까? 이 구한 값이 0인지 0이지 않은지까지 검증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 수식도 나타내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 수식은 우리가 이해하는 기준을 갖고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수식을 외우거나 수식을 가지고 계산하거나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상관계수, 상관관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관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즉 변화량을 의미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x의 변화량 또는 다른 것 y의 변화량, 이 변화량의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관계를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모비를 이용을 해서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